노자, 위기를 마주하는 지혜, 무의. 안녕하세요. 인생성찰TV입니다. 고전에서 건진 한 줄 에피소드 4. 오늘은 노자의 위기를 마주하는 지혜, 무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위기는 불쑥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 인간관계의 파탄, 건강의 무너짐, 혹은 내면의 공허함. 이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노자의 무의 철학을 통해 위기를 마주하는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일부 노자 철학의 핵심과 무의의 참뜻. 노자란 누구인가? 기원전 6세기경 도가 사상의 시조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5천자 남짓한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심오한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관찰자로서 인간 사회의 인위적인 욕망을 비판합니다. 그럼 이제 도와 무의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란 모든 존재의 근원, 흐름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인의를 내려놓고 도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노자는 억지로 개입하지 않고 상황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무의의 오해와 진짜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의는 게으름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즉,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부 위기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무의로 바라본 위기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자는 화는 복의 근거가 되고 복은 화의 시작이 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위기는 단절이 아닌 변화의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위기는 지나가며 그 안에 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의로 위기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의는 저항보다 관찰을 택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의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홍수가 닥쳤을 때 사람의 자세를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반응, 즉 인위적 대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수가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항하거나 도망가려 합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강물과 맞서 싸우려 들며 물살을 거슬러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오히려 체력을 소모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노자의 무의적 대응 자세인 물에 몸을 맡기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자의 유명한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가 강을 건너는 것을 본 자가
물살이 너무 세다며 걱정했지만 장자는 물살에 저항하지 않고 물결을 따라 흘러감으로써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물살을 거슬러 가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방 힘이 빠져 강물에 휩쓸렸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자 철학과 통하는 무위의 실천 예시입니다. 그럼 이제 그 핵심 원리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저항하지 않음. 물살에 저항하면 오히려 빠져 죽을 수 있다. 대신 몸을 물에 맡기고 흐름을 따라간다. 이것이 바로 자연에 순응한다는 노자의 핵심 사상입니다.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다투지 않으면서도 이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중심을 잃지 않음. 정중동의 자세. 흘러간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떠밀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은 무게 중심이 안정되어 있을 때 가라앉지 않는 법입니다. 셋째, 때를 기다림. 물살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억지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곧 무위의 핵심입니다. 물은 부딪히지 않고 흐른다.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두를 감싼다. 물처럼 살아가는 법은 회피가 아니라 유연함의 극치입니다. 3부, 위기 속에서 실천하는 무위의 삶. 이제 위기 속에서 실천하는 무위의 삶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내면의 중심 잡기, 즉 정의 힘입니다. 도가 만물 속에 있어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위기 상황에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게 하는 힘인 정중동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판단과 행동을 유보하는 지혜입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한 호흡 두고 상황의 흐름을 본다. 다시 말하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무위 속 실천의 역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가운데 그 때를 잡는 안목을 의미합니다. 4부, 현대인의 삶에 적용하는 무위 철학. 이제 노자의 무위 철학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대는 경쟁과 조급함의 시대입니다. 현대는 성과 중심의 사회이며 불안과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자는 이런 인위의 과잉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대적 위기 사례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면 무위 철학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안정을 찾은 뒤 방향 모색하는 방안을 찾습니다.
또 연애, 결혼에 갈등이 있을 때 무위 철학에서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상황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제 무위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어서 일상 속 무위 실천법으로 아침 명상과 멈춤의 연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반나절 침묵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지 않음으로써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반나절이 어렵다면 잠시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부 위기를 넘어 삶의 도를 따르는 길. 이제 위기를 넘어 삶의 도를 따르는 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무위의 결과는 자연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즉, 억지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둘째, 위기 이후에 남는 것. 무위를 실천한 자는 위기를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무위는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의 근원, 즉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없앨 수는 없지만 위기를 대하는 자세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무위 철학은 그 어떤 순간에도 흐름을 믿고 기다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도 흐름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그곳에 진정한 지혜와 자유가 있습니다.